유학자 하면 가 쓰고 책만 파는 샌님이 떠오르죠. 그런데 이 서원의 선비들은 어느 날 붓을 놓고 총을 들었어요. 그 사연이 무려 1000년 전 신라의 작은 사당 하나에서 시작합니다. 따라와 보세요. 신라 최고의 천재 최치원. 당나라 유학 가서 과거에 척 붙고 문장 하나로 중국을 홀렸어요. 그런데 신라에 돌아오니 자넨 육두품이라 승진 여기까지. 스펙은 말렙인데 유리천장에 쿵. 그래서 지방 태산군수로 내려옵니다. 지금의 정읍 칠보 땅이죠. 그가 한 일? 백성을 살뜰히 돌보고 곳곳에 배움을 일으켰어요. 떠나는 날 백성이 그를 못 잊어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, 생사당을 세웁니다. 요즘 같으면 팬클럽이 세운 동상급이죠. 이 사당 하나가 무성서원의 씨앗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당 잊히지 않아요. 몇백 년 뒤 조선의 한 선비가 바로 곁에 배움터를 세웁니다. 불우원 정극인 사당 옆에 향악당을 열고 마을 규칙 향약을 만들어요. 이웃끼리 돕고 옳은 일 하자.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데 있네. 어느 봄날엔 경치에 취해 노래를 지었는데 이게 우리 가사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상춘곡. 조선의 봄 감성 원조예요. 사당과 학당이 합쳐져 태산서원이 되고 훗날 숙종임금이 무성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죠. 여기 심긴 정신은 하나. 오르면 목숨을 건다. 그 정신을 배운 선비가 대대로 나옵니다.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던 그날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깁니다. 이때 한 노학자가 붓을 듭니다. 당대 대유학자 면함 최익현. 74 손주 볼나이의 상소로 싸웠지만 막히자 하필 이 무성서원에 섭니다. 글을 배운 자가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다. 1906년 최익현과 그를 도운 의병장 임병찬이 유생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킵니다. 붓을 든 손이 나라를 지키는 손이 된 거예요. 하지만 관군에 붙잡혀 대마도로 끌려가고 최익현은 그곳에서 단식 끝에 순국합니다. 그리고 최익현과 끝까지 함께 싸운 의병장이 있었어요. 돈원 임병찬. 살아 돌아온 그는 그 뜻을 이어 독립운동을 계속했죠. 샌님인 줄 알았던 선비들이 실은 1000년을 자란 배짱의 계보였던 거예요. 신라의 작은 사당에서 시작해 나라를 지킨 자리. 그게 정읍 무성서원입니다.